네, 이번 주 개봉 영화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영화평론가 허남웅 씨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손예진 씨가 처음으로 스릴러에 도전을 했죠. 네. 공범, 어떤 영화입니까? 그 손예진 씨와 그리고 김갑수 씨가 극 중에서 부녀 사이로 출연을 하는데요. 네. 굉장히 사이가 좋아서요. 마치 그 애인 사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정말 사이가 좋은 그런 부녀지간인데요. 이 딸 손예진 씨가 어느 날 이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러 가게 되거든요. 근데 유괴 사건을 다룬 영화예요. 근데 나중에 이 실제 목소리를 공개를 하는데요. 이 손예진 씨가 그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아버지와 목소리가 너무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혹시나 유괴범인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되면서 이 아버지의 뒤를 캐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그런 의심 때문에 부녀지간이 어느 정도 좀 무너진다는 그런 스릴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손예진 씨가 자신을 유괴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? 극 중에 다른 이제 다른 부분을 해서 부분이요? 의심을 하는 거죠. 그럼 기존 스릴러 영화와 좀 네. 차별화된 점이 있습니까? 사실 요즘에 이 스릴러 영화라고 하면 좀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화면을 만들기 일쑤인데요.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녀지간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좀 감성적인 접근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. 딸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의심해야 된다는 그런 고통, 그리고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이 자신을 유괴범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데 대한 안타까움 같은 감정들이 전면에 부각이 되거든요. 그래서 관객들에게는 어떤 좀 스릴러의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그런 통쾌감보다는 좀 더 감정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좀 한국형에 어울리는 그런 스릴러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뭐 손예진 씨 얼마 전에 드라마 상어에서도 할아버지를 의심하고 이번에 또 아버지를 의심하게 됐네요. 네. 내용상 감정 연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손예진 아무래도- 씨, 뭐 김갑수 씨 어떤가요? 그렇죠. 확실히 이 배우들이요, 이 영화에서는 감정을 더 전면에 내세우기 때문에 그런 감정 연기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. 손예진 씨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의심해야 되는데 거기서 생기는 그런 감정들의 고통,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연기하고 있고요. 김갑수 씨 같은 경우도 사실 딸이 자신을 의심한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좀 사건보다는 감정이 더 전면에 나서는 작품입니다. 네, 그런데 감독이 국동석 감독이라고요? 네. 데뷔작인가요? 네, 데뷔작인데요. 이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. 이 설정 자체가 예전에 박진표 감독이 만들었던 근원 목소리라는 작품하고 거의 좀 흡사한 지점이 네. 있거든요. 근데 실제로 국동성 감독이 이 근원 목소리에서 조감독으로 이 참여를 했었고요. 그리고 박진표 감독이 이 공범이라는 영화의 기획자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 두 작품을 좀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. 재밌겠네요. 네. 이번 주에 배우들의 숨겨진 뒷얘기를 다룬 영화가 두 편이 나란히 개봉을 했습니다. 네. 먼저 박중훈 씨 감독 데뷔작이죠. 그렇죠. 톱스타부터 알아볼까요? 이제는 박중훈 감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극 중에 이제 엄태웅 씨가 매니저 역할을 맡았고요. 그리고 김민준 씨가 톱스타 배역을 맡았는데요. 김민준 씨가 극 중에서 뺑소니 사고를 겪게 돼요. 그러면서 이 매니저인 엄태웅 씨에게 이를 좀 뒤집어 씌우게 되거든요. 그에 대한 대가로 이 김민준 씨가 엄태웅 씨에게 이 자신이 출연하는 그런 드라마에 출연을 시키거든요. 근데 그 드라마에서 엄태웅 씨가 또 굉장한 인기를 얻으면서요, 스타가 되거든요. 이 스타가 되다 보니까 엄태웅 씨가 또 이 굉장한 욕심이 생기면서 이 김민준 씨의 애인이자 이 제작자인 이 소희연 씨에게 굉장히 좀 남다른 감정을 품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김민주 씨는 이 엄태웅 씨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그를 막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근데 극 중에 무슨 뭐 캐스팅 끼워 넣기라든지 아니면 좀 폭력적인 스텝,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박중훈 감독이 실제로 겪었던, 직접 보았던 그런 사건들을 직접 가져왔다고 하거든요.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작품입니다. 그러니까 연예계에 있었던 일들을 고스란히 차용을 했다는 말씀이죠. 그렇죠. 네. 이거 보고서 굉장히 뜨끔한 연예인들이 있겠어요. 아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아마 네. 이것이 배우로 활동하면서 이번에 또 감독으로 연출하는 그런 박중훈 감독만의 장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박중훈 감독의 연출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사실은 이제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어떤 연예계 이면이라는 것들이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보다는 첫 번째 영화이니만큼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구도로 가져갔다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이제 두 번째 영화를 하시게 되면 좀 더 과감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다음 영화로 가볼까요?
볼까요? 배우는 배우다. 네. 이거는 김기덕 감독이 각본과 제작을 맡은 작품이라면서요. 예, 김기덕 감독이 각본과 제작을 맡았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 러시안 소설이라는 작품을 연출한 신현식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요. 네. 김기덕 감독은 예전에도요, 이 영화는 영화다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 각본과 제작을 맡은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거기서도 이 배우가 실제와 영화 속을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네. 이번 배우는 배우다에서는 이 무명의 배우가 톱스타가 됐다가 톱스타 자리에서 또 몰락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거든요. 그런 과정이 또 어떻게 보면 배우의 이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. 네, 영화는 영화다. 소지섭 씨 연기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네, 여기서는 또 엠블랙 멤버 이준 씨의 파격 변신 놀랍다 이런 반응이 맞아요. 많더라고요. 사실 이준 씨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엠블랙의 아이돌 그룹의 멤버잖아요. 네. 흔히들 아이돌 그룹 멤버라고 하면 굉장히 밝고 예의 바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요. 이 영화에서는 이준 씨가 오영 역할을 맡았는데요. 뭐 욕설을 입에 담는 거는 너무 자연스럽고요. 뭐 배드신이라든지 그 수차례 좀 폭력적인 장면도 등장을 하는데요. 그만큼 배우로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한국 영화 알아봤는데 외화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네. 영화 캡틴 필립스, 네. 실제 있었던 소말리아 해적 납치 사건을 다룬 맞아요. 얘기라면서요. 그 2009년에요. 이 캡틴 필립스, 그러니까 필립스 선장이죠. 이 엘라바마호를 이끌고 소말리아 인근의 해상을 지나가다가 이 해적들에게 납치를 당하게 되는데요.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이끌던 선원 19명을 풀어주고요. 그 본인 혼자서 인질이 되어서 그런 또 소말리아 해적들과 굉장히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계속해서 극복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. 네, 그런가 하면 토토의 천국이랑 제8요일로 주목받았던 빌게 감독이죠. 자코반 네. 도마에 씨가 13년 만에 작품을 맞아요. 내놨다면서요. 미스터 노바디라는 작품인데요. 사실은 이 1991년에 토토의 천국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는데요. 그동안 이제 3편만을 만든 거거든요. 근데 이 미스터 노바디 같은 경우는 2092년이 배경인데요. 이 주인공이 118살이에요. 자신의 어떤 기자를 통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과정들을 보여주는데요. 아무래도 좀 어떤 게 인생이고 어떤 것이 행복한 인생일까 그런 부분을 다루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요 자주 만드는 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적은 수의 작품을 만들거든요. 그만큼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. 네, 제8요일 그 다운 증후군 얘기 굉장히 인상 맞아요. 깊게 봤었던 네. 기억이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. 벌써 13년 전의 영화였죠. 네, 그렇네요. 음악 천재들의 순수한 우정 얘기를 그린 한나를 위한 소나타. 네. 아역 배우들이 굉장히 뛰어난 연주 솜씨를 보이고 네, 있다고요. 2차 대전이 배경인데요. 이 러시아 순회 공연하던 이 음악 천재 남매들이 이 독일에서 온 소녀를 만나면서 굉장히 우정을 나누게 되는데요. 이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하면서 이들 그 아이들이 굉장히 관계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는데요. 음악으로 극복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는데요. 실제로 이 세 주인공이요. 음악을 실제로 연주를 하거든요.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음악을 잘하는 학생들인데 이 영화에서 또 연기는 처음이라고 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극 중에서 음악 천재로 등장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연기나 음악에 있어서 실제로도 천재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주기도 합니다. 네. 조각가 로댕의 연인이었던 까미유 클로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네, 나왔다면서요. 이 브루노 디몽의 까미오 클로델이라는 작품이거든요. 사실은 이 1988년에 이 브루노 두이팅이라는 감독이 이 이자벨 아자니를 기용해서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. 네. 당시에는 사실 이 까미오 클로델과 그리고 조각가 로댕의 사랑 그리고 헤어짐 그 이후에 고통을 받던 까미오 클로델이 이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장면까지를 다뤘는데요. 이번에 브루노 디몽 감독의 까미오 클로델은 그 이전의 과정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요. 이 정신병원에서 고통을 받는 그런 까미오 클로델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. 그만큼 줄리엣 비노 씨가 주연을 맡았네요. 이 브루노 디몽 감독은 이 아마추어 배우들과 함께 연기하는 걸로 유명한데요. 이번에 줄리엣 비노 씨가 직접 브루노 디몽과 작업하고 싶다 해서 네. 출연을 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그런 좀 줄리엣 비노 씨의 굉장히 좀 적극적인 연기를 보는 것도 한 가지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가 하면은 소피 마르소 주연의 네. 라붐 30년 만에 공식 개봉했군요. 네, 최근에요. 이 과거의 영화들이 재봉하는 어떻게 보면 붐이 일고 있는데요. 라붐 역시도 그런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. 1980년에 국내에 개봉했었는데 당시 라붐에 출연했던 소피 마르소가 13살이었어요. 굉장히 좀 앳된 모습이긴 한데요. 이 극 중의 이야기는 파리에 전학 온 이 소피 마르소가 이 사랑에 대해서 알게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거든요. 어떻게 보면 좀 앳된 성숙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이제 남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모았거든요. 네. 그러면서 책받침의 표지 모델로 맞습니다. 굉장히 등장을 했었는데요.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. 네. 그 작품이 다시 이번에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. 네.
지금까지 허남 영화평론가와 함께 시네마 산책, 영화 얘기 알아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